어두컴컴한 거실. 새벽 5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평생을 몸에 익혀온 출근 시간은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자비롭게 사라져주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정장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던 사내였는데 이제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전부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내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를 슬쩍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대놓고 눈치를 주거나 구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긁어나오는 듯한 한숨 소리가 사람을 사정없이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돈 벌어다 줄 때는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내 궁전이었는데 30년 다닌 직장에서 밀려나고 나니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가장 불편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내가 출근한 텅 빈 집을 지키다 보면 뱃속에서 눈치도 없이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싱크대 문을 열어보고 냉장고를 뒤적여봐도 혼자서 차려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찌개 하나, 반찬 하나 내 손으로 끓여본 적이 없으니 결국 손이 가는 건 프레스로 찍어낸 라면 한 봉지뿐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을 보며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내가 젊은 날 그 고생을 하며 자식들 키우고 집 한 칸 마련했는데 나이 50 넘어서 내 집 구석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니 눈물이 핑 돕니다. 뜨거운 국물을 삼키며 이 답답한 사방벽을 벗어나려 옷을 챙겨 입고 동네 밖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평일 대낮의 아파트 단지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일하러 갔는지 길거리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노인정 평상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지만 이제 겨우 50 중반인 내가 거길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다시 일터로 가기엔 세상이 나를 너무 늙은이 취급하며 받아주질 않습니다. 결국 매일 가던 동네 사우나로 발길을 돌리지만 이틀 3일 연속으로 카운터 직원과 눈이 마주치니 그것조차 가시방석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 세상에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그 자괴감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 시간을 때우다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 침대 밑에서 낡은 통장 몇 개와 아내의 암 진단서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가슴이 내려앉다 못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내쉬던 그 무거운 한숨은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을 잃고 기가 죽어 소파에 누워만 있으니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한숨으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기죽을까봐 본인의 아픔을 숨긴 채 매일 아침 아픈 몸을 이끌고 식당 파트타임 일을 하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차가운 손을 비비며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진단서를 보이며 왜 말하지 않았냐고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쉬는데 내가 짐이 되기 싫었다고 매일 거실에서 기죽어 있는 당신 모습 보는 게 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파서 한숨이 나왔던 거라고 말입니다. 아내의 통장에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그리고 본인이 잘못되더라도 남편의 노후 자금에 보태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벌어온 푼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한숨은 구박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남편에 대한 피눈물 나는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자존심만 살아서 아내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처지 불평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내 두 팔과 두 다리는 멀쩡했고
내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눈을 닦아내고 제일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칼을 쥐는 법도 몰라 손가락을 베어가면서도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내에게 먹일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부드러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고 먼지 쌓인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것은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과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한 내 살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차려낸 밥상을 마주한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알량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네. 과거에 얼마를 벌었네 하던 과거의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시니어 클럽과 구청 일자리 센터를 제 집 드나들듯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면 허리를 더 숙였고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써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미화원 자리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을 맞으며 빗자루를 쓸어 넘길 때 손은 시리고 온몸의 관절은 쑤셔왔지만 가슴만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보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쉬운이 넘어서 직장을 잃고 집에 머무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만큼 내 역할이 잠시 달라졌을 뿐입니다. 진짜 죄는 지나간 과거에 갇혀 현실을 불평하며 정작 내 곁에서 시들어가는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퇴근길 자그마한 반찬거리 하나를 검은 봉지에 담아 쥐고 집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돈을 벌어다 주진 못하지만 이제 나는 내 아내의 밥상을 내 손으로 차려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지독한 겨울 같은 시련 속에서도 부부의 사랑은 찌개 보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따뜻하게 익어갑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께서 좋은 일과 웃음이 함께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